이 사진 대체 어디서? 박정수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남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대학 다방에서 만났어요. 첫사랑이었어요. 박정수가 평생 간직해온 그 남자. 그런데 그 남자의 사진이 왜 마광숙의 집에 있을까요? 잘 몰라요. 어릴 적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마광숙의 애매한 대답.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의 집에서 머물면서 점점 마광숙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딸 민서의 빈자리를 노리는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달랐습니다. 마광숙이 시동생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모습을 보며 박정수는 감동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박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곤 했지만 감정은 선명했습니다. 오늘도 마광숙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석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박정수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마광숙의 따뜻한 음성에 박정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괜찮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광숙 씨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박정수가 불현듯 물었습니다. 마광숙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몰라요. 어릴 적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박정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없다고요? 아버지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안 나고요. 마광숙의 말에 박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뵐 수 있을까요?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광숙은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마광숙이 박정수를 독수리술도가로 초대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박정수 씨 뵙고 싶어 하실 거예요. 박정수는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마광숙의 따뜻한 초대에 박정수는 기뻤습니다. 며칠 후 박정수는 초대를 받은 마광숙의 집에 왔습니다. 박정수와 마광숙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셨어요? 다시 뵙네요. 마광숙이 인사했습니다. 박정수와 공주실은 이미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박정수 씨 안녕하세요. 공주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정수는 공주실을 다시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따님을 두시니 든든하시겠어요. 공주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광숙이가 저한테는 복덩이죠. 세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공주실이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광숙이 어릴 때 사진들이에요. 공주실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마광숙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정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그때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주실이 무심코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광숙이도 안 보여줬네요. 박정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대체 어디서? 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첫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광숙과 공주실이 박정수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정수는 가방에서 자신의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똑같은 남자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주실이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분이네요. 마광숙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대학 다방에서 만났어요. 박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사랑이었어요. 공주실과 마광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정수의 고백이 계속됐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아이가 생겼어요. 박정수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마광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이. 박정수가 마광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광숙 씨 아버지라면. 공주실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럼 광숙이의 친엄마.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마광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박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니. 박정수가 마광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찾던 딸과의 재회였습니다. 마광숙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광수가 나는 내 친어머니야. 박정수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어려서 키울 수가 없어서 타가소에 맡겼어. 공주실이 마광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광수가 사실은 엄마가 너를 낳은 게 아니야. 마광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기였을 때 타가소에서 데려왔어. 공주실의 고백에 마광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입양하라는 말씀이세요? 박정수가 마광숙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광수가 내가 너를 타가소에 맡긴 친어머니야. 마광숙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제가 입양하였다니. 공주실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울었습니다. 운명이 다시 모녀를 만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미안했어. 그리고 죽기 전에 널 꼭 만나고 싶었어. 박정수가 마광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미안하구나. 어미 잃은 새끼처럼 살게 해서. 마광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박정수는 공주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세 여자는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동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박정수가 한동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회장 마광숙 씨가 내 딸이야. 한동석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박정수는 모든 이야기를 한동석에게 들려줬습니다. 한동석도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네요. 진짜 딸이 되어드리겠다더니 친딸이 됐네요. 운명이 맺어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한편 대학교 강의실에서 오범수가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를 마친 범수는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베이비시터 이모님께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교수님 한이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범수의 얼굴에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리한테 연락해야겠어. 범수는 독고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한편 나영은은 오늘도 약속한 시간에 한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미 세 번째였습니다. 이모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나영은이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영은 씨 혹시 들키면 어떡해요? 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벌써 2번이나 한이를 맡겼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괜찮아요. 들킬 일 없어요. 나영은이 이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한이 아빠는 저녁에나 한이를 찾아가잖아요. 이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모님 제가 추가로 드린 돈 도움되시죠? 나영은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모님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이야 엄마랑 또 놀러가자. 한이는 이제 이 패턴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한이는 엄마를 알아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한이 엄마 좋지? 나영은은 한이를 안으며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한이는 방긋 웃으며 나영은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영은은 한이의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이모님은 문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들키는 거 아닌가. 이모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영은은 계획대로 한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이야, 아빠 오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나영은이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습니다. 한이는 엄마의 불안한 기색을 느끼고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독고세리가 범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범수를 만나러 온 길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한이 아닌가? 세리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나영은이 한이와 함께 있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영은은 세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저는 범수 오빠와. 아, 그 여자구나. 나영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이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불안해했습니다. 한이 괜찮아? 세리가 한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이 한이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딸한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세리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이가 걱정되어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나영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친엄마인 제가 있는데. 세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한이를 버려두셨어요? 나영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범수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한이를 키우는지 아세요?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영은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저는 한이를 진심으로 아껴요. 세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범수 오빠도 한이도 소중해요. 나영은은 비웃었습니다. 진심? 재벌집 딸이 뭘 알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이의 울음소리에 세리와 나영은 모두 멈춰섰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세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이야, 괜찮아. 나영은은 세리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한이가 세리에게 안기는 모습이 충격이었습니다. 한이야, 세리 언니한테 가면 안 돼. 나영은이 한이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한이는 더욱 울기만 했습니다. 한이의 울음에 두 여자 모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기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범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범수는 울고 있는 한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이야, 왜 울어? 범수는 한이를 안으며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나영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범수 씨, 우리 다시 이야기해야겠어. 세리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범수의 선택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범수는 한이를 달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편 여기는 경찰서 앞 독고타기 서에서 나왔습니다. 며칠간의 조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독고탁 씨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독고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독수리술도가 놈들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어. 독고탁은 이를 악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에 대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독고탁은 아무도 없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라이터와 휘발유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나. 독고탁이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독고탁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는 라이터와 휘발유통을 넣었습니다. 이제 독수리술도가를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독고탁이 집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장미애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장미애의 질문에 독고탁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산책 좀 하려고. 장미애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이 시간에 산책을요? 시끄러워, 신경 쓰지 마.
독고탁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장미애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장미애는 남편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여성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미애는 독고탁을 따라 나섰습니다. 멀찍이서 남편의 뒤를 쫓았습니다. 독고탁은 독수리술도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독고탁이 가방에서 휘발유통을 꺼냈습니다. 술도가 창고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장미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독고탁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너 왜 여기 왔어? 장미애는 남편의 손에 든 라이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불을 지르려는 건 아니죠? 그래, 맞아. 독고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독수리술도가를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장미애는 남편을 말리려고 다가갔습니다. 안 돼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비켜, 방해하지 마. 독고탁이 장미애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장미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장미애가 독고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라이터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놔. 독고탁이 몸부림치며 장미애를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독고탁의 손에서 라이터가 떨어졌습니다.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 장미애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독고탁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두 사람은 급하게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이미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창고로 피하자. 독고탁이 장미애의 손을 잡고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이 바람에 닫히며 잠겨버렸습니다. 문이 안 열려. 장미애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밖에서는 불길이 점점 더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창고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미안해, 장미애. 독고탁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까지 이렇게 만들었네. 장미애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버텨요. 하지만 연기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야, 미안해. 장미애가 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떠나서. 독고탁도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복수심이 부른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방서에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창고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독고세리는 부모님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마광숙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적대 관계였지만 이런 결말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인데. 우범수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안 됐어. 독수리술도가 식구들은 모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세리는 홀로 남겨진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하지만 범수가 세리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리야, 너 혼자가 아니야. 세리는 범수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사랑만이 그녀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회에서 계속되는 끝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재밌소 드라마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